네, 이번 주 시장 좋습니다. 미국장의 느낌 그대로 받아서 국내장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업종으로 보면 방위산업이 점점 더 탄력을 더해가고 있고, 앞서 들으셨던 대로 건자재, 건설, 그리고 증권사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밀리는 건 약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뭐 운송 쪽, 그리고 약간 도로 쪽에 대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은 아쉬운 흐름입니다. 자, 그럼 오전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원투펀치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번 주 혹시 좀 속도 조절에 대한 효과를 미국장뿐만이 아니라 국내장에서도 그대로 좀 이어받는 모양새입니다. 자, 오전장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 잡으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쪽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형 건설주와 건축 원자재 관련된 시멘트, 레미콘 이런 쪽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내용은 그동안에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뭐 재건 관련주 이런 쪽들과 그리고 건축 관련된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였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신양해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레미콘 기업인데요. 이쪽이 네옴시티의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현지 레미콘 공급과 건자재 유통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회사를 설립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해나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투심을 좀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 시간 지금 성신양의 상한가 10,000원에 딱 안착을 해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 밑으로는 고려시멘트도 15%대 강한 상승, 한일 현대시멘트도 한 8%에 달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성신양해가 상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밑으로는 지금 시세들이 고점 대비해서는 좀 밀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이제 650조에서 700조를 넘길 것 같다라는 네옴시티. 정말로 어마어마한 신도시가 하나 생기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뉴스나 이슈가 될 때마다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자극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고려시멘트나 한일현대시멘트는 윗꼬리도 상당히 길어요. 아직까지 뭐 시장 대비해서도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이슈가 나올 때 정말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런 거겠죠, 이제. 이 관련주로 묶여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말로 네옴시티가 확정이 되어서 수주들을 이제 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한국의 기업들 얼마나 이런 수주 현황들을 받아올 수 있을 것이냐,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은 좀 관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워낙에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해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준 일부 위원 정도가 지금 정말로 극소수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게 맞느냐,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때문에 일단 증시가 하락 속에서 반등을 다시 한번 해줬는데, 그런 영향들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결국 연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소비가 떨어지지 않고 물가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침체가 있거나 둔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금리를 올려나가겠다, 긴축을 계속 고강도로 하겠다라는 게 기본 틀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지금 지수가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정말로 수급이라던가 의미 있는 반등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선물 쪽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투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9시 한 20분 경까지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 8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그 뒤로는 또 9시 55분 경까지 한 35분 만에 또 엄청나게 걷어들였어요. 한 1200억 가까이를 매수를 했다가 또 그 9시 55분부터 현재 시점은 다시 600억의 순매도가 잡히고 있어요. 그만큼 1,000억 이상이 순식간에 지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투기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국내 유일의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런 쪽에 성신양해가 해외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일단은 상한가를 들어갔지만, 우리가 너무 이런 쪽들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좋지 않지만 향후에는 어떤 곳들이 좋아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서 일단 시세가 너무 단기간에 크게 난 종목들은 그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높은 산만큼 고를 만들면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좀 가지고 일단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의 방향성이 아직 좀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나스닥 100 선물, 그리고 다우 선물도 약간은 이제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려해 보셔야 되겠고요.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는 진짜 실익이 얼마나 되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많은 종목들을 조금 주의해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갈까요? 글쎄요. 최근에 일단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여전히 평년 대비했을 때 대비로 보면은 실적을 잘 내고 있어요, 사실. 하지만 코로나의 그런 특수 효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컸던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이제 피크아웃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좋았던 시절 다 지났다. 이제 다시 평년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도 이제 원래 위치를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원숭이 두 창이 또 화두가 됐었습니다. 5월 이후에 영국이라던가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쪽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됐었고요. 8월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최근에 미국 FDA 쪽에서 에보트 원숭이 두 창 PCR 진단 키트에 대해서 긴급 사용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상업용 제품으로는 최초다라고 하면서 그 승인이 된 날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주가 자극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체외 진단 기업들이 제품 개발을 하고 글로벌 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진단 키트는 조금의 기전만 바꿔준다라고 했을 때는 금방 R&D를 거쳐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완전 신약처럼 다른 기전으로 계속 임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키트 쪽에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호전되면서 잘 나올 수 있는 시기들이 점점 더 앞으로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질병들이 결국 하나 나오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질병들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질병들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런 진단키트의 수요는 세계적으로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팬데믹 이후에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ST 바이오센서라던가 시젠 이런 쪽들의 실적이 정말 큰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시젠이 2분기에 130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팬데믹 때 보통 분기에 2천억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근데 이 2천억이 130억으로 떨어지니까 이거 피크아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이 130억이라는 숫자도 평년 이런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들을 제외한 시기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코 작게 나온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그러한 효과들 때문에 단기 급증한 실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실적이 꺾이고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서 엔데믹으로 전환을 하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시장까지 좀 좋지 않은 이런 형태로 흐르다 보니까 숫자가 떨어진 이런 상황 그리고 밸류도 떨어졌지만 그만큼 숫자들이 더 떨어지면서 여전히 밸류가 높다라는 인식들도 좀 시장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는 굉장히 꾸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진단키트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우리나라에 정말 시젠이라던가 ST바이오센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휴마시스 이런 기업들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글로벌 업체로 발돋움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장비들이 많이 나가면서 레퍼런스를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질병들이 또 재발이 된다거나 새로운 질병이 출현했을 때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올 것이고요. 결국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을 해나갈 수 있을 만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업들로 지금은 변모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원숭이 두창이나 코로나나 질병들이 없어져야죠. 하지만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진단키트 회사들이 코로나 이후에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퍼치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이었습니다.